영상 편집을 파이널 컷 프로로 시작했고 중간에 프리미어 프로도 함께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다빈치 리졸브로 전체 영상 편집을 해보려고 병행하면서 이전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상 편집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진행할 때 다빈치 리졸브가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성 측면에서도 다빈치 리졸브는 제가 사용해본 편집 툴 중에서 유일하게 협업 워크플로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영상 편집에 있어서 협업의 의미는 그냥 일을 나눠서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관여해야 할 일과 관리만 해도 되는 일을 나누고 남은 시간에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시작하면서 평생 나는 혼자서만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런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업이 잘 됐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죠. 잘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배우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되어 있는 편집 툴로 시작하는 게 좀 좋았겠다 싶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것 때문이라도 편집 툴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 완료되면 원본 클립을 NAS로 옮기고 다빈치 리졸브 서버에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프로젝트를 멀티플 유저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로 바꿔줘요. 그러고 나면 저는 바로 컷 편집에 들어갑니다. 촬영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했던 부분 그리고 말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버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어조와 톤을 잘 살릴 수 있는 컷을 자르고 합치게 돼요. 이때 편집자는 같은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컬러 그레이딩 작업에 들어갑니다. 스튜디오 촬영본은 원하는 조명과 세팅값이 고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기존 값을 활용하면 되는데 제가 인서트를 좀 넉넉하게 촬영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장소와 앵글이 다른 클립들은 하나씩 보면서 컬러를 맞춰야 합니다. 이 작업을 저와 완벽히 동시에 각자 맥에서 하지만 동일한 프로젝트 안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원본이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복 걱정도 없고 나중에 파일을 옮겼니 많이 지워졌니 어디 갔니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 저는 컷 편집하면서 컬러 그레이딩이 진행된 클립들을 중간중간 업데이트 해주면 제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도 컬러 그레이딩된 화면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컷 편집이 먼저 끝나는데요. 이후에는 저도 나눠서 컬러 그레이딩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빈치 리졸브 지난 버전에서는 안 됐었거든요. 저도 정확히 버전 몇부터 가능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18 버전에서는 컬러 페이지에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클립별로 나눠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페이지당 작업 인원이 한 명으로 고정이 되고 나머지는 읽기 모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도맡아서 해야 됐는데 이제는 클립별로 잠금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클립별로 컬러 라벨을 붙여서 작업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분량을 먼저 할당해서 가져가고 저는 뒤에 라벨이 없는 클립 중에서 제가 할 것들을 동일하게 라벨을 붙여서 누가 작업 중이고 작업할 예정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려한 효과보다 다양하고 많은 인서트를 통해서 제품을 더 디테일하게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립 수가 좀 많고 자연스럽게 컬러 그레이딩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공동 작업 중인 인원들은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이야기만 여기서 별도로 할 수도 있고요. 팁 아닌 팁이라면 점심 메뉴 같은 것도 카톡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건 누가 봐도 일하는 거잖아요. 수다 떨기에 좋은 점도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컷, 에딧, 컬러 어떤 페이지든지 마커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원하는 곳에 피드백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지고 그냥 메모장에 몇 분 몇 초 뭐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는 효율성에서 비교가 안 되죠. 편집자가 추가 인서트를 요청하는 마커를 남겨두기도 하고요. 컬러가 튀는 구간에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후반 효과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표시해두는 용도로도 많이 쓰게 됩니다. 마커는 작업자가 확인한 후에 지우는 식으로
식으로 일종의 투두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서 그냥 메모장에 적힌 걸 보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작업을 이어서 할 때도 마커가 있는 곳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간 작업에도 좋지만 이렇게 작업자 간에 이어서 편집할 때도 큰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 기능이 또 기가 막혀요. 다빈치 리졸브 딜리버 옵션에 보면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작업 중인 영상을 프리젠테이션용으로 보내는 건데요. 자동으로 영상 렌더링 후에 클라우드로 업로드까지 해줘요. 그리고 나면 제가 링크를 통해서 참석자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참석자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별다른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영상을 재생하면 모두가 같은 부분을 동시에 시청하게 되고 이때 피드백을 남기고 마커를 남기는 식으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싶다면 위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대화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영상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데요. 기존에는 유튜브 일부 공개 링크로 따로 올려서 해야 했다면 이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바로 딜리버를 통해 가능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추출하면 프레젠테이션의 두 번째 클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버전별로 비교하면서 보기에도 편합니다. 보통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능들은 얼굴 따서 피부 보정하고 컬러 블랙 쪽에 틸 넣고 피부톤 오렌지로 돌리고 이런 기능일 텐데요. 사실은 써볼수록 이 세세한 기능적인 부분보다 확장이 가능하고 전체 워크플로우를 한 곳에서 소화하려는 노력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저도 완전히 다빈치 리졸브만 쓰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전하게 된 후에 느낀 점들이나 저처럼 파이널 컷 프로 유저 입장에서 옮겼을 때 겪을 만한 어려움,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해 볼게요. 저는 제품을 리뷰하는 일도 좋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도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시작해서 그런지 직접 겪었던 어려움, 또 지나서 알게 되는 노하우,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비슷한 경로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인기가 많은 주제는 아니지만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진짜 이 다빈치 리졸브는 쓰면 쓸수록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계속 들어요. 어떻게 이 많은 기능이 다 있지? 저는 이 기능을 다 쓰기도 힘든데 이걸 다 어떻게 만든 걸까? 개발자들